풋볼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의 심장을 파고드는 남자 김준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고 감독을 향한 비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기도 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현직 국가대표팀 감독이 뇌물 스캔들로 자국 축구에 먹칠을 하고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건 영화 속 대사가 아닙니다. 과장된 표현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 중국 축구가 마주한 날 것 그대로의 처참한 민낯이자 현실입니다. 완전한 붕괴, 총체적 난국, 자국의 팬들과 언론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로 부끄러운 그야말로 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김준석이 이 믿기지 않는 사태의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지금부터 폭풍의 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모든 분노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운명의 그 경기였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인도네시아와의 원정 9차전이었죠. 여러분, 이번 월드컵은 그냥 월드컵이 아닙니다. 본선 진출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첫 월드컵. 문이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 중국 축구가 수십 년간 염원해온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는요? 충격적인 0대1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숫자일 뿐입니다. 경기 내용을 보시죠. 그야말로 졸전, 이런 졸전이 없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90분 내내 유효 슈팅 단 한 개, 공격다운 공격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끌려다녔단 말입니다. 경기의 향방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멋진 전략이나 환상적인 골로 결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전반 45분,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박스 안에서 나온 믿을 수 없이 어설프고 불필요한 파울 하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주심은 지체 없이 VAR 화면으로 달려갔고 결과는 역시나 페널티킥이었습니다. 그 킥 한 방으로 그들의 월드컵을 향한 신락 같던 희망 전체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치명적인 집중력 부족. 단 하나의 어리석은 플레이가 그들이 쌓아 올리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그 한심한 패배 한 번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있던 월드컵으로 가는 문이 그냥 닫힌 게 아닙니다. 눈앞에서 아주 쾅!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최종 성적은요? C조 꼴찌,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완벽한 굴욕입니다. 하지만 치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1998년 이후 아시아 예선에서 조 최하위를 기록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고질병입니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입니다.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그 거창한 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월드컵에 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는 바로 이 시점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희극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이 거대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14억 중국인들의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지금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올해 71세의 노장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박물관급 전술입니다. 지금 중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절규에 가깝습니다. 71세의 늙은 감독에게 대표팀 지위는 무리다. 그의 축구는 10년 전에 멈춰 있다.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나이가 정말로 문제일까요? 물론 풍부한 경험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 축구의 전쟁터에서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다면 그건 경험이 아니라 팀을 침몰시키는 독이 될 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반코비치 감독은 놀랍게도 여전히 4-4-T 포메이션이라는 전술적 화성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유기적인 압박과 유동적인 포지션 변화로 새로운 축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는 가장 단순하고 예측하기 쉬운 옛날 방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최신의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에 낡아빠진 보급기를 띄우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훈련 방식마저 구식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선수들의 기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치열함 없이 그저 출퇴근 도장 찍듯이 훈련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대표팀입니까? 아니면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회사원들입니까? 그런 정신력으로 어떻게 그라운드에서 전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더욱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바로 감독을 선임한 시스템, 그 자체의 부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을 71세 노장 감독 한 명에게만 돌리는 게 과연 공정할까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더욱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중국 축구협회의 상식밖의 결정 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축구협회가 이방코비치 감독을 선임한 이유는 그의 뛰어난 전술이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수억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국가대표팀의 미래를 책임질 감독을 뽑으면서 실력이 아니라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연봉은 중국 국내 감독 평균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국가대표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 떨이로 나온 씨든 야채를 고르는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철저한 검증도 없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감독을 데려오니 어떤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커룸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선수들은 그가 독단적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성에 갇혀 선수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제왕적 감독. 이런 리더를 대체 누가 믿고 목숨 바쳐 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나가 되어 싸우는 팀 스포츠입니다. 팀의 심장인 라커룸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됐는데 어떻게 그라운드에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건 예견된 참사,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변명조차 불가능한 증거, 바로 차가운 숫자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전술이나 리더십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감정도 편견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말하는 숫자를 똑똑히 보시죠.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그가 남긴 성적표입니다. 9경기 2승 7패, 승률이 2할을 겨우 넘습니다. 득점은요? 9경기에서 고작 6골, 경기당 알골도 차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럼 실점은 어떻습니까? 무려 20골을 허용했습니다. 골득실이 14입니다. 이건 그냥 패배한 게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유린당하고 조롱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치욕의 정점, 중국 축구 100년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로 기억될 그 경기, 바로 숙적 일본에게 당한 0대7 대참사. 국가대표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라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긴 겁니다. 여러분, 전술은 낡았습니다. 시스템은 썩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숫자들은 바로 총체적 실패라는 명백한 판결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낡아빠진 전술, 썩어빠진 시스템, 그 모든 것이 아직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관통하고 모든 문제의 핵심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진짜 충격적인 순간, 바로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건 바로 중국 언론 스스로가 이 총체적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금기어와도 같은 이름을 소환해야만 했을 때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리티에. 한때는 프리미어리그까지 진출했던 중국 축구의 레전드. 하지만 지금은요, 승부 조작과 뇌물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들의 축구 역사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오점 그 자체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신화 스포츠는 이런 리테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뼈아픈 비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0.67골,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리티에 전 감독의 0.83골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치욕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현직 국가대표팀 감독이 돈 때문에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부패한 범죄자보다도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밑바닥입니다. 이건 더 이상 전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 국가대표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 바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명예마저 완벽하게 붕괴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범죄자와 비교당하는 최악의 치욕을 겪은 뒤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반코비치 감독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가 대국민 사과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인도네시아전 패배 직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축하를 전한다. 좋습니다. 스포츠맨십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원정 경기 날씨 조건이 매우 좋지 않았다. 날씨요? 지금 날씨 탓을 하는 겁니까? 그들이 무슨 동네 조기 축구회라도 됩니까? 이어서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노고라니요? 90분 동안 유효 슈팅 딱 하나 기록한 게 그가 말하는 노고입니까? 당연히 이런 알맹이 없는 변명, 영혼 없는 인터뷰는 성남 팬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감독, 돈 정말 쉽게 번다.
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반코비치 감독의 초연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뒤 열린 아무 의미 없는 바레인과의 최종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그는 세상을 초월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그는 아주 쿨하게 대답합니다. 그 문제는 대회가 끝난 뒤 중국 축구협회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을 말하듯 말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책임감입니까? 하지만 코미디의 절정은 바로 다음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중국 축구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네? 미래가 밝다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어디 한번 그 밝다는 미래 좀 볼까요? 당장 다음 경기에 팀의 에이스인 우레이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 정지, 다른 주축 선수 여럿은 부상으로 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팀이 만신창이가 되고 누더기가 됐는데 이게 그가 말하는 밝은 미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건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가 아닙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기 위해 구명조끼를 챙기는 선장처럼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팬들의 지성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전체적인 그림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조각들을 모두 맞춰봅시다. 능력이 아닌 값싼 몸값 때문에 선임된 감독. 10년 전 타임캡슐에서 꺼내온 듯한 낡아빠진 전술. 경영과 떨이 판매도 구분 못하는 뿌리부터 썩어버린 시스템. 그리고 감옥에 있는 범죄자를 더 유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처참하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한 성적.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전체적인 그림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조각들을 모두 맞춰봅시다. 능력이 아닌 값싼 몸값 때문에 선임된 감독. 10년 전 타임캡슐에서 꺼내온 듯한 낡아빠진 전술. 경영과 떨이 판매도 구분 못하는 뿌리부터 썩어버린 시스템. 그리고 감옥에 있는 범죄자를 더 유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처참하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한 성적. 그들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축구의 영혼 말입니다. 이제 중국 현지에선 젊고 현대 축구 철학을 갖춘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이 총체적 난국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고 할까요?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강한 축구 국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혹은 축구 굴기 같은 공허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축구 강국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명확하고 장기적인 비전에서 나옵니다. 뿌리부터 튼튼하게 인재를 키워내는 유소년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정직성과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투혼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선수와 팬들이 함께 흘리는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고귀한 유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축구라는 위대한 스포츠가 가진 순수한 열정이자 진정한 자부심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오늘 저의 분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역사적인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의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더 강력한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인사이트의 김준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